화석 연료 에너지 시대가 가고 천천히 전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 사라지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심심치 않게 보이며,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전부 전기로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곳에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말고 움직이며 사용해야 하는 제품들 역시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식이든 교체 방식이든 배터리에 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 자동차도 아주 큰 배터리를 자동차 내부에 넣어두는 방식이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배터리, 그 성능이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배터리는 점점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하면 언뜻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일상에 깊게 자리 잡아서인지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인데 점차 무감각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손목시계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태엽을 감아주거나 움직임을 동력 삼아 동작하는 시계가 있었지만 세이코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배터리로 동작하는 시계를 개발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무선으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스마트워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반수동 방식이었던 것이 이제 배터리를 장착하고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죠. 또 다른 예로는 이어폰이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무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했고, 청소기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던 것이 무선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 외에도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 등 컴퓨터 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 대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해 동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이제 그 중요성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배터리는 어떤 국가에서 가장 잘 만들까요? 예상대로 1991년 일본의 소니가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이후 스마트폰,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2차 전지 시장에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일본이 앞서고 한국과 중국이 뒤쫓고 있었으며 2019년 파나소닉이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때까지 일본이 선두에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처음으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LG가 스마트폰 빼고 다 잘 만드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놀랍긴 하네요. 하지만 바로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점유율을 빠르게 올려 5개 회사의 점유율을 합쳐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데, 중국 업체는 주로 리튬, 인산, 철을 주 원료로 하는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주 원료로 하는 NCMA 중 3-4가지 금속을 조합해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만드는데, 그중 안전성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코발트의 가격이 다른 원료 가격을 전부 합친 만큼 비싸고 공급 불안정성까지 겹쳐 가격 면에서 승부를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중국 배터리 업체 제품은 국내 배터리보다 부피가 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 자동차의 사용 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중국 기업들의 연구 끝에 이를 70%까지 보완해 벤츠, 포드, 폭스바겐에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처음부터 더 성능이 좋으며 좀 더 비싼 배터리를 생산했던 국내 기업들이 결국은 개량된 저렴한 배터리에 따라잡혀 버린 것이죠. 배터리가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뀌게 될까요? 앞으로 더 큰 용량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사이즈는 작아지며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기기의 사이즈 역시 최적화됨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면서도 디바이스의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배터리 사이즈를 줄이고 남은 공간에 다른 센서들을 추가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죠. 좀 더 크게 생각해보면 항상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아주 큰 전자기기, 그러니까 가전 같은 기기들도 전기 코드가 있는 적절한 위치를 찾아 배치하기보다는 더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게 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자동차를 넘어 더 큰 운송기관,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 같은 것들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마냥 좋을 것만 같은 배터리에도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2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꼽은 문제점은 충전 시간입니다. 우선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 그리고 구매 후 계속해서 충전하여 반영구로 사용하는 2차 전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현재 이 2차 전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 전 필수적으로 충전해줘야 하고 충전이 되지 않았다면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시간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는 이 불편함이 아주 크게 다가오는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를 넣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전기 자동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주차장에 충전기를 꼽아두고 다른 일을 하든 하룻밤 자고 오든 여튼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문제는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되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될 텐데 계속해서 빠르게 충전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전보다 더 편리한 것을 찾는 인류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추후에 배터리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방전된 배터리를 빼고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발전될지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배터리의 위험성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전기차가 사고 직후 빠르게 불타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워낙 빨라 탑승자가 내리기도 전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재 진화에도 많은 시간이 들어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시 진화를 위한 수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삼성의 스마트폰과 애플의 노트북이 화재 및 폭발에 관한 이슈가 생겼고 전동 킥보드가 충전 중에 터지는 등 사용자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배터리 특성으로 기기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제품을 제작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안전한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들 안전 수칙을 지켜 제품을 사용하고 기업에서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중요시하는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배터리 산업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직 이런 움직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